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사기죄랑 단순 채무 불이행의 차이점이 뭐냐, 기망이 있냐 없냐, 딱 그거 하나고요. 그 당시에 모든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지를 하고 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뭔가 채무를 불이행했다, 그렇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대여를 할 당시에 이미 변제 기일까지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속이고 마치 변제를 할 수 있을 것처럼 고지를 하고 대여를 했다, 이렇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망행위에 대해서는 워낙 케이스가 많고 이 사실관계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사권 조정이 되고 나서 경찰에서 1차적인 수사를 하게 되고 사기 고소가 많아지고 하면서 피해자가 직접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를 다 가지고 이제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실은 우리가 피의자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관계가 10이라고 하면 우리는 알고 있는 게 5 정도 돼요. 다른 사람한테 이런 얘기도 듣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떻더라 저떻더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나중에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에 내가 1에서부터 5까지는 알고 있는데 6에서부터 10까지는 수사기관이 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해서 고소를 하는 건데, 수사기관이 워낙 이제 바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을 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에 있어서 사실은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 해서 불송치되는 경우가 사기죄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 고소를 하실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기망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해야 하는 수사, 우리가 여기까지 알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계좌를 확인해서 그 당시에 나한테 변제하고 있는 변제 금원이 뭔지 출처가 뭔지를 확인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특정을 해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밝혀주지, 그냥 나 너무 억울하고 이런 사정이 있는데 분명히 사기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송치가 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기에 고소를 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사기죄로 이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내가 어떤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고 하면은 투자를 받기보다는 사실은 뭐 대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업이 나중에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변제를 못하게 됐거나 아니면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투자를 받거나 대여를 할 당시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었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러다가 어떤 경위로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합리적으로 입증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잘 하지 못하고 아무 사업 계획이 없었고 처음부터 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 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피해를 당한 쪽이든 아니면 피해자로 이제 조사를 받는 쪽이든 이런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사기죄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기죄는 어떤 사건보다도 초기에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서 사실관계를 잘 구성하고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수사기관에 확인을 해줘야 되는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거기 사건에 성패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 범행을 당한 지 오래됐는데 뒤늦게 고소 가능하냐? 당연히 뭐 뒤늦게라도 고소 가능하고요. 공소시효 문제만 없으면 이제 고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기죄가 이제 20년으로 됐기 때문에 대부분은 공소시효 문제 없이 다 고소 가능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의금 어떻게 결정되냐? 보통은 이게 합의금이라는 거는 형사 합의금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게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받을 수 있고, 근데 민사적으로 갔을 때 저희가 이제 형사 고소를 이제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형사 고소로 먼저 하라고 이렇게 많이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증거가 우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게 한 가지예요. 왜냐면 우리가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대여든 뭐든 여러 가지 청구 원인을 들어서 반환을 청구할 텐데, 특히 이제 불법행위로 이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가, 즉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다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증거가 우리한테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 계획을 듣고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이 안 됐어. 그러면은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을 때 그 사업이 처음부터 뭐 안 되는 사업이었고 내가 투자할 당시에 이미 이루어진 게 없고 뭐 이런 것들을 민사에서는 우리가 입증을 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증거는 받을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상대방 당연히 주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형사로 먼저 고소를 해서 수사기관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상대방에게 요청을 해서 직접 뭐 받거나 아니면 압수수색이나 뭐 이런 절차를 통해서 강제로 증거를 획득을 하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일단 수사기관에 확보를 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증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획득하기 어려운 증거를 획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민사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증거가 많이 없을 때에는 형사 고소를 해서 형사 절차를 통해서 이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 피의자 입장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야 합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합의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사기당했다 그러면 10억은 당연히 돌려받는 거고 10억에 더해서 이제 형사적인 형사 합의금까지 뭐 1, 2억 그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형사 합의금까지 돌려받는 게 개념적으로는 맞긴 한데 보통은 그렇게까지는 잘 합의가 안 되고 잘 받으면 내가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 그 금액 그대로 돌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문제가 뭐냐면 그 내가 10억을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에서는 나는 돈도 없고 나 그냥 가서 몇 년 살고 올랜다 라고 하면 오히려 돈을 준 사람 입장에서 받기가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5억이나 3억이나 이거라도 받자라고 해서 합의를 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합의라는 건 양 당사자가 의사합치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고 보통은 이제 뭐 피해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오히려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민사랑 형사 중에 뭘 먼저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저희가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만한 사안이 있으면 보통은 형사를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민사소송에서 아무리 승소를 하고 해도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가지면서 형사 절차를 진행을 해야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이제 합의금이든 뭐 변제금이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기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 법리적인 것들,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되냐 이런 문제보다는 사실관계 다툼으로 결정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성 요건이 있지만 결국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처분행위를 할 때 알았으면 처분행위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만한 그런 사실이었느냐 핵심적인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막 와서 그런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친구라서 아니면 형제자매라서 이 돈 뭐 없어도 된다 생각하고 돈을 줬다 이러면 사기 안 돼요. 왜냐면 그건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잘 되라고 난 투자했을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기가 되지 않고 사실관계 잘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투자를 할 때 대부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 원금 보장되느냐 이거 제일 궁금해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럼 수익률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사업 모델도 고민을 하겠죠.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했던 것들을 카테고리화 해야 돼요. 1, 2, 3, 4 근데 그 중에서 1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냐 거짓말이 있었냐 2에서 거짓말이 있었냐 3에서 거짓말이 있었냐 이걸 하나하나 따져서 1에서 거짓말이 있었는데 그럼 그 거짓말이 없었다면 내가 투자를 했겠느냐 그런 거 하나를 잘 카테고리화하고 잘 설명을 해야 되지 그냥 막연히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잘 될 줄 알고 돈을 넣었는데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나는 어쨌든 돈을 못 받았어 이렇게는 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그리고 고소를 고민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뭐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변호사랑 좀 상담을 받으셔서 내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주장을 할지 그 부분을 잘 정리하고 고소를 하시는 소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돈을 1, 200도 큰 돈인데 지금 저희 사건을 보면 억 단위 사기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잘 피해를 회복하고 그렇게 하시려면 꼭 변호사랑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 방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필 김명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